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최남수입니다. 전략은 목적지를 찾아가는 지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든 국가든 이 전략이 잘못되면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더 리더 오늘은 올바른 국가 경영 전략을 연구하고 제안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을 소개하려 합니다. 최종찬 원장과 함께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100대 시대 은퇴자들에게 필요한 정책들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원장님도 바쁘신데 시간 내줘서 감사합니다. 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상당히 중요한 언어들을 이렇게 망라한 그 기관명 같은데요. 많은 의미를 담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 연구원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국가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는 국가기관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설립자라고 볼 수 있는 전에 이제 경제부총리 하신 강경식 전 부총리께서 어떻게 보면 설립하신 그 연구원인데 순수한 민간 연구원입니다. 예. 정부로부터 무슨 보조라든가 지원받는 건 하나도 없고요. 근데 왜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이름을 붙였느냐 하면은 우리 국가적인 어떤 과제를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할 때 국책연구원들도 많이 있고 또 민간 연구원들도 많이 있는데 국책연구원들은 아무래도 정부 입장을 대변하다 보면 제대로 얘기 못할 때도 있고 또 재벌급 연구소들은 또 재벌의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솔직하게 얘기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연구원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순수한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예, 주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이렇게 제안 활동 하시는지요? 크게 봐서는 세 가지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름 그대로 그때그때 국가적인 과제에 대해서 어떤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국가 개혁 과제가 어떤 게 있겠느냐, 또 무슨 노령화 시대에 맞이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느냐, 무슨 또 재정 건전성 같은 문제 제기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젊은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 차세대 지도자들에 대한 올바른 어떤 그 경제 교육이라든가 인식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수요 포럼이라고 해가지고 매주 수요일 날 포럼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들인데 그 매주 수요일 날 아침에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강의를 듣는 그런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중에서 이제 인재 양성을 위해서 차세대 오피니언 리더들 키우는 이제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자세히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 1년에 2학기씩 나눠가지고 이제 1학기, 2학기 대학생들을 주로 상대로 해가지고 토론 프로그램을 합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우리 어떤 그 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라든가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이 건전한 시민의식이라든가 또 차세대의 어떤 지도자로서의 그 덕망과 지식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이게 격주로 지금 모입니다. 저녁 때 모여가지고 간단한 식사를 한 다음에 5명이 일개조로 해서 그 찬반 양론 토론을 하고 그러니까 한 50명 됩니다. 그러면은 10명 정도가 토론을 하고 나머지 40명은 방청을 하면서 다시 질문하고 또 다시 또 토론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격주마다 하고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어떻게 주로 어떤 주제들 가지고 얘기하고 또 토론이 좀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는지요? 예,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예를 들면 이제 시사적인 토론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이제 전세값 오르니까 아파트 전월세 규제를 해야 된다. 뭐 그거 과연 해야 되겠느냐? 또 수도권 집중 억제하고 지역 균형 발전 또 규제 완화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와 같은 문제들 또 밀양 송전탑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아주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합니다. 아주 뭐 실제 이슈에 대해서 토론 열기가 뜨거울 것 같습니다. 그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아무래도 이제 국가경영에 대한 큰 틀에서의 이제 관점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좀 어려운 질문일지 쉬운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한국의 국가경영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뭐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또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정부가 나름대로 뭐 경제 활성화라든가 예. 또 경기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뭐 노력은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제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을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대통령과 정부에서 얼마나 잘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지금도 제일 중요한 것이 대통령과 행정부가 중요하죠. 예. 근데 제가 이래 볼 때는 이제 그런 평가든가 무슨 그런 일을 할 때 이제는 국회의 영향력이라든가 힘이 커졌기 때문에 정치 힘이 커졌죠. 예, 책임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함께 이제 무슨 문제가 잘못되면은 대통령이 잘못했다, 행정부가 잘못했다만 할 것이 아니라 예. 문제는 그분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국회라든가 특히 야당의 어떤 그 지도력이라든가 영향이 큰데 그 같이 평가를 해야지 예. 실제로 그분들이 다 할 수도 없는 일을 갖고 예. 결과에 책임만 지라. 그래서 예. 저는 국회 또 어떻게 보면 야당도 국정의 한 파트너로서 같은 책임의식을 짓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사실 말씀하신 대로 여건은 그렇지 않은데 정부를 그 만능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그 사고모도 예, 좀 바뀌어야 예,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우리 경제 들여다 보면은 참 쉽지 않죠. 성장 동력은 떨어진 상태에서 청년들 일자리 찾기 쉽지 않고 또 가계부채 문제로 또 고민이 많은데요. 지금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복잡하게 꼬여있는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라고 보시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풀어나간 단초는 어디서 잡아야 될까요? 지금 뭐 누가 보더라도 예. 우리 경제의 제일 큰 문제는 이제 경제가 침체되는 거죠. 결국 성장률도 떨어지고 또 옛날 같이 또 성장이 된다 하더라도 예.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하니까 실업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경기 활성화 내지 성장 동력을 새로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양극화 문제죠. 예. 소득 분배가 옛날보다 훨씬 나빠지고 있고 계층 간의 격차도 예. 커지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는 뭐 저는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무슨 얘기인가 하니 결국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은 정부라든가 무슨 공공기관이 살리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라든가 예. 이런 그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왕성하게 기업 의욕을 갖고 그 저게 경영을 해야 되는데 예. 결국 기업 의욕이 떨어지고, 그럼 기업 의욕은 왜 떨어졌느냐? 투자를 할래도 투자할 만한 전망이 안 보이고 또 규제도 뭐 많아가지고 신경 쓰이고 예. 앞으로 또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또 이렇게 투자했을 때 또 불확실성이 예, 있고요. 불확실성도 있고 대외 여건도 불안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데 이거를 차근차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선 뭐 지금 정부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규제 완화 같은 거죠. 기업이 하려고 할 때 규제 때문에 못 한다. 이건 뭐 정부가 해결해 줘야 되니까 그런 규제 완화 문제라든가, 또 기업이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애로를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노동시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또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 직업의 안정성을 바라고 있습니다만은 기업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 사람을 필요할 때 채용하고 예. 또 그런 어떤 유연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투자를 아무래도 주저하게 되고 예. 또 자칫하다 보면 아예 해외로 또 나가는 그런 문제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어떤 그 우리 동력, 성장 동력이라고 볼 수 예.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창업이라든가 이런 걸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지금 왜 창업 안 하느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이 창업을 해서 성공했을 때 할 수 있는 그 이 생태계도 만들어주고 필요한 자금도 공급해주고 뭐 그런 것을 함께 만들어줘야 경제가 풀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이제 그 규제의 문제, 규제를 푸는 문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 또 정부가 하려고 해도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안 해줘서 막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앞부분에서 좀 정치의 영향력이나 책임력은 커졌는데 사실 좀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게 답이 참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예, 제가 정부에 있을 때부터 규제 완화는 예. 뭐 역대 정부가 항상 강조하는 일이죠.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왜 규제 완화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이 정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예. 국민들 그 이 인식에는 예. 전반적으로 정부의 역할과 시장 기능의 역할에 대해서 확실한 그 이 구분이라든가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가 하니 시장 기능에 맡겨야 될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시장 기능 쪽에다가 맡겨야 되는데
뭐가 좀 안 풀린다고 해가지고 정부 보고 하라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고 예.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것도 왜 정부에서 하느냐 또 풀으라 그러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역할은 시장 기능이 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 지나치게 국민들이 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부를 과신하고 시장 기능을 불신하는 이런 인식이 우리 국민들 중에는 아직 많이 남아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은 시장 기능에 맡긴다 그러면은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야 되는데 예. 그거를 가격을 규제해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또 국민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그 요구에 따라서 또 일부 또 정치권에서 규제를 하니까 예. 그 나중에 지나가 보면 그 규제는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예.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든 시장이든 다 만능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정 과도기적으로 가면서 좀 안정화되는 기간은 좀 참아줄 줄도 아는 인내가 좀 서로 간에 그 두 기관 간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조금 전에 이제 부동산 관련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지금 제 11대 건설교통부 장관도 역임하셨고요. 그래서 요즘 뭐 정부도 사실 부동산 관련 대책을 뭐 지난해부터 많이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그 정책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신다면 그리고 좀 시장은 좀 안정돼 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동안에 지나치게 거래가 안 돼가지고 예. 너무 침체됐었는데 최근 정부 들어서 가지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규제도 많이 풀고 하다 보니까 거래가 많이 되고 또 실수요자 위주로 여러 가지 시장이 살아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 옛날에는 이제 집을 사면은 집값이 오를 것이다 하는 투기 수요가 있는데 예. 지금은 이제 그 기대감은 없어져서 어떻게 보면 정상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는 별로 없으니까 집을 사서 세 주는 사람은 이제 줄어들니까 결국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따라서 월세로 많이 전환이 되니까 지금 저소득층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임대를 하는 입장에서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인식이 좀 그 정확히 정립이 좀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게 예. 결국 앞으로는 이제 임대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은 많이 못 따라가면은 계속해서 전월세 가격이 오를 텐데 이것은 시장 원리에 따라서는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 쫓아가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이 늘어나려면은 오히려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를 한다든가 또 그 뭐 전월세에 대한 상한제 가격 규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임대 사업을 할 사람들이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공급을 줄이는 정책이다. 그렇게 되면은 임대료 안정이 안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오히려 저소득층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또 국가경영전략연구원 또 우리 100세 시대 관련된 이제 그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계시죠. 시니어 어치브먼트 해가지고 100세 시대 은퇴자들의 참여 마당이라는 뭐 그런 부제를 붙이셨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이런 활동을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예, 시니어 어치브먼트라고 이제 영어로 붙이고 이제 한글 이름으로는 100세 시대 참여 마당. 이 얘기는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은 지금 그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이사장으로 있는 아까 말씀드린 강정식 이사장님이 이제 여러분하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옛날 환갑 시대에서 이제 건강들이 좋아지고 수명이 길어져서 이제 거의 100세까지 사는 시대가 왔는데 우리 사회의 모든 이 제도라든가 의식이라든가 이것은 아직 옛날 시대에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것을 정부가 일일이 다 고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운동으로 그 시니어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자조적으로 고치고 또 캠페인 벌릴 수 있는 거는 캠페인 벌려가지고 우리가 이 소위 말해서 장수 시대, 노령화 시대에 좀 적극적으로 대비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럼 저 시니어 어치브먼트 은퇴자들의 참여 마당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니어는 누구든지 시니어가 됩니다. 안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니까. 다 되죠. 그래서
이게 어떤 분은 뭐 60세 이상이냐 이러는데 그런 제한은 전혀 없고요. 예. 40대, 50대도 관심 있는 뭐 분들은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전혀 예. 이제 제한은 없습니다. 남녀노소 전혀 제한은 없고요. 지금 이제 이게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예. 창립총회를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 시니어들이 같은 취지로 서로 이 같이 모여서 여러 가지 같은 일을 하자는 취지에서 시니어 유스라는 것을 매주 예. 그 스마트폰하고 그 이메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예, 저도 받아보고 예. 있습니다만. 그래서 예. 그 회원되는 건 간단합니다. 저희들은 뭐 복잡하게 요청하지도 않고 그와 같은 시니어 유스라든가 좋은 정보를 주려면은 우선 전화번호하고 이메일 주소를 알아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메일 주소가 없는 분들은 이메일 안 써도 되고요. 예. 그러니까 스마트폰 저희들이 문자를 보내주려면 조금 그림도 보내주고 이래야 되니까 예. 가급적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전화번호만 저희들한테 알려주면은 그건 회원이 되고 또 시니어 유스라든가 여러 가지 시니어들인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원장님, 사실 뭐, 이제 너무 공지의 사실이 됐는데, 우리나라 뭐 세계에서 굉장히 지금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또 연금의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이제 은퇴 이후에 연금이 이제 은퇴 전에 소득을 얼마만큼 커버해주는 그 비율도 좀 뭐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많이 낮고, 그래서 좀 노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만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노후 복지 정책, 아직도 보완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큰 틀에서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시니어들이 이제 노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갑자기 많아지고 있는데 정말 걱정스러운 것이 예.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별 대책 없이 이제 그렇죠. 노령 시대를 맞이하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 그러는데 연령을 따져 보면은 그 중에서도 특히 시니어들의 자살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독 높습니다. 예. 그 대부분은 빈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이미 시니어가 된 분들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젊었을 때는 자식들인데 다 교육 올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정작 본인들 노후 대비는 이제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그 50대라든가 이런 분들은 진짜 이제 뭐 자식들이 부양할 걸 기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자식 교육도 중요하지만 본인들 그 노후 준비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정부도 지금 이제 말씀한 것처럼 옛날에 재형저축 같은 거 해서 재산 형성 도와주듯이 이제 시니어들이 요새 금리도 1%대로 떨어져서 이제 어렵지 않습니까? 운용할 데가 없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도 이제 시니어들이 노후 자금을 좀 모을 수 있는 그런 금융 상품 같은 것도 좀 특별히 세제 혜택을 줘서 지원한다든가 또 지금 평생 일을 해야 되는 저는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새로운 그 이 직업이라든가 기능은 계속 바뀌고 있는데 평생 교육 같은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시니어들이 은퇴 직전에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그 도움이 될 만한 걸 많이 이렇게 그 개발해 가지고 교육 기회를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종합적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제 방법 중에서는 사실은 이제 개인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는 좀 사실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마련돼서 잘 알려줘야 좀 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정작 사실은 경험도 많고 여러 가지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이 정작 이제 그런 데서 오는 지혜가 쌓일만 하면 이제 직장에서는 이제 나가야 된단 말이죠. 이분들이 어차피 이제 제2모작, 3모작 해야 되는 시대가 됐는데 또 마땅히 또 그런 여건이 저희 경제는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그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도 지금 뭐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상황을 어떻게 보시고 그 은퇴 후 또 재취업을 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모든 고용제도가 나이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라든가 필요성에 상관없이 나이가 들면은 이제 직장에서 나가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 인식이라든가 기업의 인식도 이제 바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그 시니어 어치브먼트에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것 중에 하나가 이 정년, 나이를 인해 가지고 차별을 두는 거 이거 자체는 이제 제고해야 되지 않느냐. 실제 외국 같은 경우에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고 해가지고 직장을 그만두라 하는 경우는 이제 차별은 점점 없어지고 연령 차별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전제 조건은 물론 있죠.
지금 이제 연공서열식으로 또 무조건 나이가 들면은 임금이 올라가는 체제가 되다 보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이 든 분들을 그냥 잡아두기에는 인건비 부담이 너무 되니까 그와 같은 그 제도 개선도 같이 되면서 이제 시니어들도 능력에 따라서는 나이 때문에 이제 그만둔다는 일이 없어져야 되고 또 거기에 걸맞게 이 기업의 인식이라든가 우리 사회 제도도 좀 유연성 있게 적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다 지금 이제 드리려는 질문은 뭐 노후복지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인 이제 양극화 해소하고도 또 관련돼 있는 문제 이슈입니다만은 이제 결국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복지 수요가 많아지는데 사실 뭐 지하 경제를 뭐 세원을 발굴한다든가 뭐 비과세를 줄인다든가 이거로는 턱이 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세금 늘려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저급여 저복지지요. 우리 조세 부담률이 세계적으로 좀 낮은 형편이니까 지금 GDP 한 20% 정도 되니까 국제적으로 비교하면은 이 우리가 부담이 적은 나라인데 최근에 이제 복지 제도도 이제 우리 복지 지출 비용이 GDP의 10%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OECD는 한 20%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최근에 이제 그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 제도가 최근에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이 완전히 이제 활성화되고 또 노령인구가 점점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급속도로 늘어나게 생겼는데 이대로 가면은 우리 복지 비용이 새로운 복지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도 OECD의 20% 수준을 곧 넘어간다 그럽니다. 이제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 부담 문제도 거론을 안 할 수가 없죠. 새로운 거 도입은커녕 지금 제도도 감당을 못할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연금 얘기도 지난번에 나왔고 이번에 이제 공무원연금 개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도 이 부담 문제, 세금 누구든지 꺼려합니다만은 이 문제는 한 번쯤 공론화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슬슬 그런 논의를 위한 여건이 좀 성숙돼 가지 않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저기 나오셨으니까 그 지금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아무런 대책 없이 노후를 맞고 있는 사람들 또 노후를 맞게 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나오신 김에 그 비상등 한번 켜주시죠. 지금 상황이 어떻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에게. 제가 볼 때 이제 그 시니어 어치브먼트를 그 창립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은퇴라는 것은 직장을 그만두는 거지 우리가 인생을 그만두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보면 시니어들이 여전히 우리가 의욕을 갖고 활발하게 이 활동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책에서 보면은 결국 청춘이라는 것은 무슨 그 생리적인 나이에 의해서 청춘이 아니라 꿈과 희망과 일이 있으면 청춘이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들이 너무 그렇게 뭐 꼭 좀 한물간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우리가 꿈과 희망을 갖고 또 열심히 하면은 우리가 좀 보람 있는 그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은 100세 시대를 비롯해서 국가 경영의 여러 이슈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순수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생산적인 대안들을 제시해서 우리 경제와 사회가 보다 튼튼해지는 데 한몫을 해줄 것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최종찬 원장님 감사합니다.